뭐야? 자, 개념 프린트 꺼내 보시고 마지막 단어 진도 좀 뺄게요. 이제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일단 뭔가 맥락이 이래. 그 통계적인 조사를 좀 해야 될 때 그 조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걸 현실적으로 다 알아보기는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 우리가 통계적인 조사를 좀 하긴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조사할 것 같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 정도만이라도, 그치? 그래서 그 일부만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조금 고려해봐야 될 수학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한번 쭉 정리해보는 단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용어의 뜻부터 얘기해볼 건데 뭐 되게 그냥 단순해. 모집단이라는 말의 뜻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모집단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통계적인 조사를 해야 될 때 그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들의 전체 집합을 뜻해. 그럼 표본은 이제 표본이라는 말의 뜻 자체는 뭐 국어 시간에도 표본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는 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전체가 있으면 그 안에서의 어떤 일부, 그치?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그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들의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을 뜻하는 개념이다 정도를 이해해 주면 될 거예요. 모집단의 한 부분 집합.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모집단과 그 표본을 구성해주는, 그러니까 그 조사 대상이 되는 그 통계적인 그 값들의 어떤 개수, 그래서 이 모집단과 표본의 그 원소의 개수를 이제 표현해 줘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또 어떻게 용어 정리를 할 거냐면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는 모집단의 크기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표본 같은 경우도 똑같아. 표본의 원소의 개수를 언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앞으로 표본의 또 크기라고 얘기할 거야. 이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라는 그 개념은 그 모집단과 표본을 구성해주는 원소의 개수다라고 이해해주면 돼. 오케이? 그 조사 대상이 되는 대상의 가지수.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한 학교의 어떤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학생마다 몸무게를 조사해야 되는 시행이 뭐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런 통계적인 시행에 대해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집합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러면 한 학교 학생의 한 학교 전체 학생들의 그 몸무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왔다고 하면 그게 나름 하나의 모집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한 학교 전체 학생들 말고 딱 특정한 학년 중에서도 한 반, 뭐 2학년 일반의 학생들의 몸무게들만 모여있는 집합을 하나 구성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집합은 뭐라고 얘기해
있게 되겠어. 그 한 학교 모든 학생들의 몸무게를 모아놓은 모집단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2학년 1반의 학생들의 인원수가 총 30명이라고 할 때 그럼 이 예시로 들었던 이 표본의 크기를 언급해 보라고 하면 그럼 이 표본의 크기는 당연히 얼마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 30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까지. 되게 그냥 심플한 개념이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표본의 추출 방법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가 표본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모집단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모집단을 구성해주는 통계적인 대상들을 일부만 쏙쏙 빼오는 개념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표본을 추출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도 정립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임의 추출이야. 임의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모집단 내에서 그럼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 모집단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뽑겠다라고 하면 그 원소들이 뽑힐 기대값이 다 뭐하다라는 가정하에 뽑는 방법이 임의 추출일까? 임이라는 말 자체가 랜덤이거든. 무작위. 무작위라고 하는 거는 뽑히는 대상들이 뽑힐 확률이 뭐하다라는 가정하에 뽑는 개념이야. 그렇지. 동등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어감이 자연스럽게 표현해본다라고 하면 기대값이 뭐하다고 얘기해주면 좋겠어. 균등. 그치. 균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그 아까 2학년 학생들 중에 뭐 1반과 3반의 학생 수가 모두 30명으로 같은 상태라면 2학년 학생들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크기가 30인 표본을 만약에 여기서 임의 추출한다고 하면 1반의 학생들이 뽑힐 확률과 3반의 학생들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같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에 뭐만 같다면? 크기만 같다면 그 모집단 내에서 그 크기가 같은 표본을 추출할 확률은 서로 뭐하다?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딱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건 추출이라는 개념을 볼 건데 이 보건 추출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많이 시행해 왔어. 그 주머니에서 뭔가 공 여러 번 뽑는 시행했었던 거 기억나? 근데 그 공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는? 뽑았다가 다시 그 뽑은 공을 넣었다가 또 다시 뽑는 이런 시행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런 형태로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모집단 내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때 그 모집단 내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한 개씩 뽑는 n번의 보건 추출 시행으로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보건 추출의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고 얘기. 그 보건 추출이 뭐였는데? 뽑았다가 다시 그거를 또 넣고 다시 뽑는 거. 이거 이해되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모여있는 뭔가 하나의 모집단이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내가 이 모집단 내에서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하나 추출해 보고자 해. 그럼 크기가 2인 표본을 이제 우리가 보건 추출의 방식으로 그렇게 뽑겠다라고 하면 어떤 표본이 만들어지는 경우 같은 것도 다 납득해 주자라는 거냐면 여기서 이 모집단 내에서 이 크기가 2인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원소들 하나씩 뽑아서 이 표본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집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2개인 집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무슨 추출로 이렇게 표본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보건 추출의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뭐 1, 2와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들로 구성되는 표본도 있겠지만 그 원소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경우도 중복된 형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로만 두 번 딱 구성이 되게 돼. 1만 두 번 나오게 되는 표본도 있을 거라는 거고 2만 두 번 나오는 표본도 허용이 된다는 거고. 오케이? 똑같은 원소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형태로 표본이 구성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추출의 방식 때문에? 이 보건 추출의 방식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또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모집단 내에서 원소를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의 방식으로 이제 원소들을 여러 번 뽑아 와가지고 이제 표본을 구성하겠다라고 할 때,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진 그 표본의 결과물이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뭐냐면 자, 그 표본을 구성하는 이제 원소들이 그 원소들이 비록 전부 다 같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표본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 모집단 내에서 원소를 하나하나씩 뽑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표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그렇게 구성되는 그 표본은 여기서 원소를 한 번 뽑고 두 번 뽑는, 이렇게 원소를 몇 번 뽑는, 두 번 뽑아내는 시행에 따라서 그 표본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시행 때 1을 뽑아왔고 두 번째 시행 때 2를 뽑아와서 표본 하나가 구성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시행 때 2를 뽑고 두 번째 시행 때 1을 뽑아와가지고 이렇게 원소가 어떻게 구성되는? 같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는 집합으로 표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근데 뭔가 추출의 개념으로 표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뽑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 표본이 만들어진 결과물.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서로 뭐 하더라도 같더라도 그 각각의 원소가 뽑힌 뭐에 따라? 순서에 따라 우리가 표본을 각각 뭐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 다른 표본으로 취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표본의 정확한 정의다라고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모두 같더라도 그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뭐한 상황에 따라? 그렇지, 뽑힌 순서에 따라 표본을 서로 뭐한 표본으로 구분짓는다? 다른 표본으로 구분짓는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표본의 가지수가 총 몇 개일까? 9개라는 거 느껴져? 왜? 첫 번째 시행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원소의 가지수가 3개. 근데 두 번째 시행 때도 여기서 썼던 거 써도 되고, 그리고 뭐가 뽑힌 순서에 따라 구분까지 짓는 거니까 3의 그냥 뭐가? 제곱이 그 표본의 개수겠구나라는 것도 당연히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집단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암묵적인 룰이 있어, 약속. 그 추출하는 방식은 방금 배운 무슨 추출과 무슨 추출은 기본 베이스라고 깔려있다고 봐야 될까?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기도 하는데 안 하더라도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은 어떤 추출과 어떤 추출?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룰에 의해서 추출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납득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주머니에서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두 번 꺼내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고 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표본의 가지수가 이거 아까 풀었지? 3의 뭐야? 제곱 9개의 표본을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엄청 좀 헷갈리는 개념 들어가.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말로 읽을 때마다 혀가 좀 자주 꼬이기도 하는데,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야. 지금부터 우리는 일단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 거고, 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그 정의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그 모집단 내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는 걸 추출해 볼 수 있게 됐어? 표본이라는 걸 딱 적당한 일부로 쏙 빼올 수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표본이 하나 딱 추출이 되고 나면 그 표본을 구성해주는 원소들만을 가지고 그 통계적인 자료들만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만의 뭐를 구할 수 있겠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표본을 구성해주는 통계량들만의 평균, 그렇지? 그럼 그 평균을 구했다고 하면 그런 평균을 우리는 앞으로 말 그대로 그 표본 내의 별량들로만 구성된 평균이다라고 얘기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야. 근데 되게 당연한 정의인 것 같지, 그치? 표본 평균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뭐다? 모집단 내에서 표본 하나가 딱 빠져나왔을 때 그 표본을 구성해주는 통계량들만을 가지고 계산해준 평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이런 표현까지 좀 확장을 해볼 거야. 뭐냐면 확률 변수라는 걸 하나 등장시켜 봤을 때. 근데 뭐 편의상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인지해보자. 여기서 이 확률 변수 x가 뭐 그냥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해볼 때, 여기서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들을 쭉 끌고 와봤다고 생각해볼게. 잠깐만. 뭔 소리를 한 거야? 잠깐만. 이거는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이렇게 한번 끌고 와봤다고 생각해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이제 이게 확률 변수니까 이게 변수의 값으로 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x1, x2, 뭐 xn까지 뭐 이런 n개의 변량도 쭉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때, 이거 말고도 다른 변량의 값들도 이것저것 다 취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할 텐데,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모집단이 구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x라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변량들을 싹 다 모아서 하나의 뭘 구성해봤다고 했을 때, 모집단을 구성해봤다고 했을 때, 그중 딱 몇 개의 변량의 값들만을 쏙 빼와가지고 n개의 변량의 값들만을 쏙 빼와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구성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걸 기호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 그럼 이때 이 표본 평균은 어떤 식으로 기호화시키냐면 x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씌워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대부분. 오케이? 일반적인 그냥 표현 기법인 거야. 확률 변수 x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량들의 값들로 모집단을 하나 구성해 봤을 때, 그 모집단 내에서 이제 표본을 하나 끌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하나 구해봤다고 하면, 그 표본 평균을 대체해주는 기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x 바와 같은 기호로 표현해 줍니다. 근데 표본 평균은 사실 두 가지 타입으로 세팅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냐면 잘 봐. 거기 이렇게 쓰자. 대문자 x 바라고 쓸 때도 있고 소문자 x 바라고 쓸 때도 있어. 대문자 x 바 5r, 소문자 x 바. 이게 결이 살짝 차이가 있거든. 일단 소문자 x 바부터 얘기해볼게. 소문자 x 바로 표본 평균의 식을 나타내 주는 경우는 뭐냐면,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뭐 이것저것 쭉 주어졌을 때 거기서 표본을 특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본은 그냥 딱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해버리는 거냐면, 이 중에 그냥 특정한 n개의 원소를 딱 끄집어 왔을 때 그 표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지. 하나의 표본으로. 그러면 이 표본 내에서 구한 평균은 마치 어떤 느낌으로 인지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 고정된 상수. 이거 지금 느낌 오니?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의 값의 계산 결과가 먼수인 느낌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상수의 느낌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문자 x바로 써주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냥 막연하게 크기가 n이기만 하면 되는 표본 평균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여기서 이 크기가 n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의 뜻 자체가 뭔 소리야? 그 표본을 구성해주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기만 하면 되면서 n개이기만 하면 되면서 거기서 무수히 많은 표본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표본 내에서 평균의 값들 자체도 계속 무작위로 뭐해? 그때 달라지게 되겠지. 그럼 이 표본 평균의 값 자체가 이제 뭐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상수로 고정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변량들로 그 표본을 구성해 주느냐에 따라 매번 표본 평균이 뭐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바뀌게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표본 평균은 변수로 작용돼야 되는 평균인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변수로 작용돼야 되는 표본 평균은 대문자 x바와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 오케이?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만약에 아까처럼 1, 2, 3 그래 1, 2, 3으로 가보자. 두 개는 너무 작으니까 모집단 1, 2, 3이야.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하나를 고정시켰어. 크기가 2인 표본을 하나 고정시켰는데, 근데 그 크기가 2인 표본이 지금 그냥 2랑 3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한대. 그럼 우리가 이때 요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이때의 표본 평균은 뭐라고 기호화시키는 게 맞다는 거야? 고정된 한 표본의 표본 평균이니까 그냥 뭐라고 나타내는 게 맞다? 아, 이게 지금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주는 게 맞다? 스몰 x 바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스몰 x 바가 1.5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그냥 뭐이기만 하면 되는, 표본의 크기가 2이기만 하면 되는 표본 평균의 값 같은 것들을 마음이 급해서 표본 평균의 값 같은 거를 이제 기호화 시켜보라고 하면 그냥 표본의 크기가 2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만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그 표본은 특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표본 평균도 매번 뭐해질 수 있는 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걸 기호화 시켜보라고 하면 그거는 대문자 x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거 지금 느낌 오니? 그럼 이 대문자 x바라고 하는 기호 자체도 뭔 수로 작용이 돼야 돼? 당연히 변수로 작용이 돼야 되는 기호인 거고, 이것도 근데 당연히 무슨 변수일 수밖에 없게 될까? x가 확률 변수면 x 봐도 무슨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얘 또한 당연히 확률 변수에 대한 식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x바가 변수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x가 확률 변수면 x바도 당연히 확률 변수겠구나라는 느낌도 당연하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얘기 더 해볼게.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고 하면,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구해본다고 할 때 그걸 서로 비교해보면 당연히 대부분 어떤 경우가 일반적이겠어? 다른 경우가 당연히 되게 일반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르기는 할 텐데, 근데 만약에 그 표본 평균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조금 이해해 본다라고 할 때, 표본의 크기를 조금씩 뭐 해보겠다고 하면, 키워보겠다고 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표본에 의한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뭐해질까? 점점점 흡사해지겠구나라는 거 바로 이해되니 안 되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매우 근사해지게 된다라는 느낌 바로 인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 그런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자주 언급하게 될 텐데, 우리 모집단의 평균은 간단하게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평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모평균. 그리고 이제 표본 내에서 별량들의 평균, 걔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하면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도 정의해 볼 수 있게 될 거잖아. 걔네들은 또 그냥 되게 당연하게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해 줄 거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해 줄 거고. 그리고 모집단 내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또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거야. 자, 요런 거 하나 생각해 볼게. 이제 자자자자 잘 들어. 아까 내가 이런 얘기했어. x가 만약에 확률 변수일 때 잘 들어. x가 확률 변수면 여기서 만약에 뭐 크기가 n으로 구성된 그런 표본을 이제 추출해 본다고 할 때, 이제 그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그 표본 평균의 값이 지금 변수 x 바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도 분명 무슨 변수라고 얘기했어? 확률 변수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면 이 x바도 지금 무슨 변수니까? 확률 변수니까 이제 x바 자체의 뭐와 뭐를 또 관심을 가져볼 거냐면, 이거 자체가 또 나름 하나의 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확률 변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이거 자체의 뭐랑 뭐에 관심을 가져볼 거냐면, 요거 자체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야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잘 봐. 우리가 지금 크기가 A로 구성된 모집단이 하나 주어졌다고 얘기해 볼게. 여기서 난 지금부터 이미 추출 및 복원 추출로 지금 크기가 n으로 구성된 표본을 모두 뽑는다고 얘기해볼게. 아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 크기 n은 뭐 a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조건 언급해주진 않았지만. 그럼 여기서 일단 표본의 개수부터 따져본다고 하면 표본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 몇 번의 추출을 해줘야 돼? n번의 추출을 해줘야지. 근데 그 각 시행마다 거기를 채워넣을 수 있는 원소의 가짓수가 A개 중에 하나, A개 중에 하나, A개 중에 하나 쭉쭉쭉. 그럼 A에 몇 개? 느낌 안 오니? 아니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상태야? 이 몇 개야 몇 개? A개인 상태지. 근데 이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표본을 하나 구성해 보려고 해. 크기가 n인 표본. 그럼 크기가 n인 표본을 만들어주는 과정은 첫 번째 추출, 두 번째 추출, 세 번째 추출, 쭉쭉쭉 몇 번째 추출, 몇 번의 추출을 통해서 n번의 추출을 통해서 이 n개의 원소들로 구성되는 집합을 하나 구성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각 시행마다 여기를 채워 넣어줄 수 있는 원소의 가짓수가 다 공평하게 복원 추출이니까 다 몇 개씩, 몇 가지씩 A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럼 그 A를 몇 번 곱한? n번 곱한 A의 몇 제곱? n제곱 개의 표본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이 표본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이게 A의 n제곱 개의 표본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잖아.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이 A n제곱 개의 각 표본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평균 하나 구하고 두 번째 표본에서도 평균 하나 구하고 이런 식으로 A n제곱 개의 표본 내에서 평균들을 하나하나씩 싸그리 다 모으면 다 구해봤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이 A n제곱 개의 표본이 만들어내는 그 각 표본 내에서의 평균의 값들을 전부 다 끌고 오면 걔가 이 x바가 취할 수 있는 별량의 값들인 거 맞아 아니? 그러면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이 x바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근데 이거 원소의 개수로 따지면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의 개수가 사실 중복된 걸 다른 걸로 취급한다고 하면 이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의 개수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입장인 거야? A의 n제곱 개의 별량의 값들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인 거 맞아 아니야? 중복된 것도 일단 뭐로 취급하겠다고 하면 다른 걸로 취급하겠다고 하면 이 평균의 값이 서로 겹쳐지는 것도 다 별개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치? 그럼 그 A의 n제곱 개의 별량들의 이제 우리가 뭘 구해보겠다는 걸까? 얘네들의 또 평균을 구해보겠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럼 그게 이제 말로 설명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 얘네들 하나하나가 표본 평균이잖아. 그 A n제곱 개의 별량의 값 하나하나가 다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걔네들의 뭐를 구하겠다는 거야?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한 이런 입장인 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값을 이용해서 만든 확률 변수가 만들어내는 그 평균, 그거를 우리는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너무 일반적인 상황 말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더 예시 봐봐. 만약에 힘들다. 요 x가 1, 2, 3이라고 하는 딱 세 가지 별량의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로 주어져 있다고 얘기해볼게. 확률은 그냥 뭐 굳이 세팅 안 해놨어. 확률도 세팅할까? 여기서 px가 만약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해 보면 이거 지금 이렇게 순서 맞춘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내가 지금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걸 변수 x 바라고 나타내 주겠다고 하면 이 x 바라고 하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쭉 따져보겠다고 하면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어? 1 몇 번 선택한 거? 그치, 1 두 번 선택해서 평균 자체가 그치? 평균 자체가 아예 1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지는 경우 이런 거 있을 거고 또 1 한 번과 2 한 번 그러니까 1, 2의 선택 혹은 2, 1의 선택에 의한 표본으로 거기서 표본 평균의 값이 얼마? 2분의 3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겠어? 그렇지 2를 두 번 뽑아서 평균이 2가 되게 하는 경우 또 근데 사실 평균이 2가 되는 구조는 그 2를 두 번 뽑는 상황도 있지만 모두 다 내포하고 있어 1, 3, 3일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뭐도 있어 그렇지 2분의 5도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 두 번 선택해서 평균을 3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확률 변수 x에 대한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 x 바라는 걸로 구성했다고 하면 이 x 바라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별량들이 1, 2분의 3, 2, 2분의 5, 3과 같은 값들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x바라는 확률 변수가 만들어내는 뭐를 구하겠다는 게 평균을 구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뭔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한번 계산도 해볼게 얘들아. 그럼 이 x바도 당연히 사실 지금 뭐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하나의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느껴져? 그럼 여기서 우리가 px바의 값들을 또 하나하나씩 매치시켜보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본다고 생각해볼게. 야, 이거 x바가 1의 확률은 얼마일까? 잘 생각해. x바가 1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표본이 구성됐을 때 얘기야?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때 모두 뭐를 뽑은 거? 다 1을 뽑게 해주는 상황만이 x바를 1로 매치시키게 할 수 있는 상황의 확률인 거 맞아요? 근데 x가 1로 선택이 될 확률은 얼마래? 그럼 1을 두 번 선택할 확률은? 그렇지. 그럼 x바가 1의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럼 x바가 2분의 3의 확률은? 빨리 뭐야? 3분의 1. 3분의 1인 거 바로 느껴지지? 2의 확률은? 이건 좀 암산 어렵지? 나도 어렵다. 뭐야? 9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인 거 느껴져요? 맞죠? 그럼 얼마야 이거? 계산 좀 해줘. 18분의 5지? 이거 이해된 거 맞니? 그럼 2분의 5의 확률이야. 당연히 9분의 1이지. 3의 확률은? 36분의 1. x 바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따라서 사실 또 이 확률에 대한 의미까지 다 파악을 해봤더니 이거 총합 얼마일까? 1 완벽하게 나와. 이 x바도 이 x에 의해서 완벽한 확률 변수의 정의에 만족하게 돼.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뭐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야. 평균이 어떨까? 분산이 어떨까? 오케이? 야, 근데 결과를 일단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럼 x의 평균과 x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구성된 확률 변수가 만들어낸 평균. 이거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아? 한번 추측해봐. 서로 어떨까 값이. 내가 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서로 뭐 하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같으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건 항상 무조건 같게 나와. 얼마 나와? 계산해봐. 2x 얼마 나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5 나오네. 그럼 이 2x 봐도 이거 끼리끼리 곱해서 싹 다 더하면 얼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 무조건 3분의 5 나온다. 알겠어요?
이따 보여줄게. 이따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증명은 해주면 안 돼. 그냥 받아들이고 암기해야 돼.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자. 통계학계랑 대륙이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더 깊게 공부하는 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거 예시 하나만 더 해보고 가봅시다. 지금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지금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2, 3일 때 거기에 매치된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러면은 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의해서 지금 임의 추출 및 복원 추출의 방법으로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쭉 추출해서 그 표본에 의한 표본 평균으로 구성된 확률 변수를 x 바라 했을 때 지금 x 바의 확률 분포표 완성시키고 평균이랑 분산까지 구해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해봐. 다 풀어보셨나요? 분산 구하는 거 되게 짜증나지?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이거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작성됐어? 16분의 1 또 얼마지? 4분의 3이지? 4분의 잠깐만. 뭔 소리야? 아니. 2분의 1이? 4분의 1. 잠깐만. 2번. 2분의 3. 이거 두 개지? 그렇지. 4분의 1이죠. 그리고 2의 확률. 이게 2분의 잠깐만. 아니다. 아닌데. 8분의 3인가요? 2분의 5일 확률이 이게 또 4분의 1.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16. 총합 1 나오지? 그럼 이제 평균은 이제 뭘 구하면 돼? EX 파일. 얘네들의 곱에 뭐 구하면 돼? 총합 구한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올까? 얘네들의 얘네들을 곱한 것의 총합 구하면 얼마야? 2 나와. 이거 직접 해보면 2 나와, 똑같이. 그리고 VX가 구하면 혹시 VX 얼마나 나오니? VX 구하신 분 있어요? 2분의 1. VX가 2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이 VX바는 얼마라고 계산할 거냐면 이건 4분의 1. 증명을 안 할 거야. 자 이제 결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래로 내려가봐. 잘 봐.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지금 어떤 한 모집단에 대해서 모평균이 n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때 임의 추출 및 보건 추출로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n인 모든 표본들에 대해서 이 표본 평균 x 바라는 확률 변수를 한번 정해봤다고 하면 이 표본 평균이 만들어내는 평균, 즉 이 x 바라고 하는 시계값은 증명 안 할 거야. 뭐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냐면 이 표본 평균이 만들어낸 평균은 모집단에 의해서 모집단 내부에 있는 별량들에 의한 평균과 어떨 것 같아? 무평균과 같아. 얘는 m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밝혀줘. 잠깐만, 이 m은 뭐야? 의미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모집단 내 별량들의 평균, 뭔 평균이야? 모평균이야, 모평균. 요 모평균이 신기하게도 뭐랑 같다? 증명을 하지 않을 거지만 표본 평균이 만들어낸 별량들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 신기하게도 무슨 평균과 같다? 모평균과 같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는 안 할 거다? 증명을 안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증명 솔직히 할 만한데 아래 거는 너무 어려워. 위에 거는 근데 할 만은 하지만 안 할 거야. 그리고 아래 거는 또 어떻냐면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표본 평균이라는 별량들이 만들어내는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모분산과의 관계가.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이거는 근데 음미는 해볼 거야. 통계적인 측면에서. 얘들아, 지금 우리가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잠깐만, 이거부터 생각해 볼게. 표본의 크기가 1인 표본은 뭐야? 그냥 모집단 내의 별량 하나하나를 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1인 표본 평균들이 만들어내는 평균과 분산은 그거 자체가 당연히 뭐겠어? 모평균, 모분산이라는 거 인정해야 해. 그럼 요 n이 얼마일 때는 당연히 1일 때는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분산과 완전히 일맥상통한다라는 게 되게 당연하게 와닿는 느낌인 거 인정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지금 슬쩍 이제 뭘 보면 뭘 볼수록 조금씩 키우면 키울수록 표본의 크기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 각각의 값이 뭐에 점점 근사해져? 모평균이랑 되게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크기가 큰 표본 평균의 값들을 모아놓은 표본 평균에 의한 확률 변수는 별량들끼리의 편차가 어떻겠어? 굉장히 그 각각의 별량이 다 뭐에 근사한 값일 수밖에 없어. n이 뭐하면 뭐할수록 n이 크면 클수록 되게 당연한 해석 해볼게. x 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값들이 만들어낸 이제 별량들이 하나하나씩 있다면 얘네들끼리의 편차는 어떻게 되겠니? 편차는 점점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향해 근사해져? 모평균을 향해 비슷해지잖아. 그럼 이 별량들의 값 하나하나가 다 모평균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럼 이 별량들끼리의 편차는 점점 뭐해지게 돼?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인정해야 해. 그럼 이 편차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분산은 점점 뭐해진다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작아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표본의 크기에 뭐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반비례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 근데 그냥 n으로 나누는 걸로만 끝난다라는 사실까지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거는 우리는 못해. 대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알겠지? 그냥 이렇다라는 거 암기만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다 끝나라. 요거 하나 얘기해 볼 건데, 근데 사실 위에서 다 얘기해봤던 이론들은 암묵적으로 x가 마치 무슨 확률 변수인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본 느낌인 것 같아. 그렇지.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느낌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상황인 경우에서만 뭔가 이론 정립을 시킨 것 같잖아. 근데 이 x가 만약 이 확률 변수 x가 그 x에 의한 어떤 모집단이
그 x 자체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서 이 x가 무슨 확률 변수일 때도 연속 확률 변수일 때에도 사실 이 이론은 다 똑같이 성립을 해. x가 굳이 뭐가 아니어도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도 근데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볼 거거든.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춰볼 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춰볼 건데 그러면 이 x가 지금 무슨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이때에도 EX바가 분명 뭐가 된다는 얘기야? 크기에 상관없이 크기가 만약에 M이라면 이때도 EX바가 M이고 VX바의 계산 결과가 얼마인 상황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상황이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이론까지 받아들여야만 하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라는 이 표본 평균의 값을 구성해서 만든 이 새로운 확률 변수도 무슨 분포를 따를까?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 이것도 왜 그런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암기해야 돼. 다시 x가 무슨 분포를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 x가 당연히 무슨 확률 변수일 텐데? 연속 확률 변수일 텐데 이산이 아니고 근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고? 모평균이고 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뭐로 나눈?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만큼의 값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x바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따르고 있는 확률 분포도 얘 또한 무슨 분포를 따르게 된다?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론까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얘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당연히 몇 콤마 몇이야? n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마지막 모평균의 추정. 자, 아니다 잠깐만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할까?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할게. 그 교재권 해봐. 문제 몇 가지 있죠? 하나 이렇게. 거기 소재가 몇 페이지냐면 351쪽. 여기 간단한 예제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만들어내는 어떤 모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모집단 내에서 크기가 n1인 표본과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그 각각 크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표본 평균들이 만들어내는 확률 변수들을 n1 쪽인 놈을 x바 그리고 n2 쪽인 놈을 y바다라고 얘기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럼 이 x바라는 확률 변수와 y바라는 확률 변수도 분명 뭐를 따른다라는 거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얘네도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이 x바랑 y바가 만들어내는 그 정규 분포를 따른 이 확률 변수에 의한 우리가 뭘 그려볼 수 있겠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그래서 그 각각의 정규 분포 곡선을 fx, gx라고 얘기해본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이게 x바의 정규 분포 곡선이고 요게 요 gx가 y바의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보기가 어떤 것들인지 따져보자. 기억, 참이야 뭔 뜻이야? 당연히 참이지? 왜? 이 두 확률 변수 모두 평균은 무슨 평균과 똑같아야 돼? 모평균과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그 대칭축의 위치가 둘 다 어디? 10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모평균의 정체가
10이구나라는 거 바로 인정해 줄 수 있었어요. 그치? 그리고 니은은 어때? 이거는 그냥 정규분포 곡선 개념 알고 있으면 되잖아. 평균적으로 별량이 더 쏠려 있는 게 누구야? G지? 그럼 G가 편차가 더 뭐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분산이 결국 더 작은 놈이지? 그럼 니은은 당연히 또 참이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죠? 디귿은 어때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얘네들 각각이 시그마 제곱을 n1과 n2로 나눈 게 분산이니까 여기에 뭐까지 씌운 게? 루트까지 씌운 게 얘네들이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뭘 알고 있었어? 대소관계를 알고 있었지, 그치? 그럼 이 니은을 통해서 디귿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 느껴져? 그럼 니은에 따라 디귿은 참이라고 얘기해야 돼?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돼? 거짓이다라는 거 바로 판단 내릴 수 있죠, 그쵸?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문제 707번. 거기 1번 문제 같이 보자 그냥 빨리.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10,4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만들어낸 모집단 내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만들어낸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 x바다라고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이때 이 x가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싶어. 어떻게 구할까?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는 항상 제평은 어떻게 구했어? 분산을 뭐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상기해 보면서 제평 평제로, 그치? 그래서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개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분산에다가 뭐 구하라는 얘기야?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해서 구하라는 얘기인 거 맞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표본 평균이 만들어내는 평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다라는 걸 인정하기로 했어?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인정하기로 했지. 모평균이 얼마야? 10인 거 바로 보이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것도 누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모분산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모분산이 얼마야? 4죠? 근데 그 모분산이랑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어? 표본의 크기만큼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얼마로 나누면?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누면 이게 x바의 분산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2x 제곱의 값은 2 더하기 100, 100가 정답이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겠다는 얘기야. 엄청 어려운 거 없지? 맞죠?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딱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아니다. 여기 이제 그 확률 분포표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까 그 프린트에서 좀 자세히 해봤잖아. 아니야? 아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